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에서 몸빵을 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 채널A에 출연해서 가장 최신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입장을 최신 뉴스들로 팩트체크하고 12구 참사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들의 무기력한 대응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진행자는 핵심 쟁점이 뭐냐고 물었고 원희룡은 이렇게 답합니다. 네, 돈은 위쪽이 덜 들어가죠. 네. 그래서 예타는 경제성을 따라서 일로 갔는데 네. 그 이후에 민주당 군수가 네. 강하의 IC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네. 당정 협의를 하면서 주장을 해요. 그다음 군수가 국민의힘으로 바뀐 다음에 네. 국민의힘 군수와 국회의원도 이 강상 강하 양평읍으로 가는 네. 이게 양평 군민들의 절대 다수기 때문에 네. 1위로 가야지 위는 반대다. 그래서 자, 원희룡은 민주당 군수, 국힘 군수, 국힘 의원도 모두 강화 IC를 추진했고 절대 다수의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강상면 안 추진은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동균 전 양평 군수는 양서면을 종점으로 못 박아 두면서 강화로 들어올 수 있는 IC, 즉 강화 방면의 IC를 검토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자, 더욱이 오늘 KBS는 그 원희룡이 말했던 2년 전에 민주당 당정 협의에 참석했었던 강화면 이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더냐라고 물었더니 고속도로 노선이 바뀔지는 몰랐고 강화면 어딘가에 나들목 즉 IC가 설치되는 것을 건의했을 뿐 민주당이 노선 변경을 추진했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민주당도 김건희 땅으로 가는 강상면 노선을 추진했었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원희룡은 지역 주민의 절대 다수의 요구가 있어서 이 강상면으로 종점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양평군은 종점 변경을 원했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양평군청에서 재직 중에 있는 도로과 소속 최성규 과장, 옥승현 도로건설 팀장, 그리고 또 다른 양평군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양평군과 주민들의 최우선 요구는 강화면에 IC를 만드는 것이지 종점을 강상면으로 옮기는 게 아니었으며 강화 IC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양서면 종점 노선에서 구간 일부를 조금만 옮기면 충분했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기존 이 검은색이 기존 아닙니다. 이런 기존 양서면 가는 안에서 녹색안처럼 살짝 내려오자 여기가 다 강화면이기 때문에 여기 인터체인지가 생기면 강화 IC가 되는 거고 여기도 여기 생겨도 강화 IC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강화 IC는 곧 강상면 안이 아니에요. 양서면 안에서도 강화 IC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양평군청에서 파악한 양평군민의 절대 다수의 생각은 양서면으로 가자. 다만 IC는 강화 방면으로 조금만 내려오자. 이겁니다. 따라서 양평군 주민의 절대 다수의 요구가 있어서 강상면 그 김건희 땅으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이 원희룡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이어서 원희룡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네. 양평군에서 당을 떠나서 다 요구하는 사항이고 해당되는 인구가 더 많은 노선도 대안으로 함께 놓고 네. 의견 수렴에 들어간 건데 자, 원희룡은 올해 5월에 발표한 것, 그 강상면으로 가자, 그것은 결정된 게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복수의 대안을 놓고 의견 수렴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KBS는 이와 정반대되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국토부가 올해 5월에 공개한 문서에는 예타를 통과한 양상면안 원안과 강상면안 추가안으로 표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올해 1월 문서에서는 원안이 없어지고 추가안만이 단일안으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양서면안은 날아가고 강상면안만 남아 있더라. 그리고 올해 2월 문서에서도 추가안 강상면안만이 남아서 단일안으로 보여지고 있더라. 자, 이게 KBS가 슬쩍 보여준 문제의 문서입니다. 자, 여기가 두물머리입니다. 자, 제대로 된 사진을 보면 두물머리 밑에쯤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두물머리 밑에쯤에서 우리가 갈라지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런데 강상면은 살아있는데 양서면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5월은 공개한 문서고 1월과 2월 문서는 비공개 내부 문서였다. 그러니까 외부에 공개하는 문서는 복수안을 두고 검토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내부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문서는 강상면 안만 남긴 채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 이중장부를 쓰고 있었던 거죠.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시절 특활비를 매달 4억 원씩 쓸 때 이중장부를 썼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러네요. 왜 이중장부를 쓰는 겁니까? 겉과 속이 다르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이 사안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원희룡은 강상면 안이 결정된 게 아니었다. 복수의 대안을 놓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던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은 이 논란 초기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작년 10월 국감장에서 원희룡은 강상면 병산리에 있는 김건희 땅에 대한 질의를 받았고 확인하겠다, 알아보겠다 등의 답변을 했던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원희룡의 말대로 조금이라도 인지한 게 맞기 때문에 장관직을 사퇴하는 게 맞는데 원희룡은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원장님께서 정치 생명 건다고 하니까 네. 오늘 뭐라고 하냐면 지난해 국감 때 이미 이 질문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몰랐을 리가 없다. 우리가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때 질문은 네. 이 땅을 포함해가지고 양평군에 있는 여러 가지 땅들을 놓고 이게 산지에서 뭔가로 형질 변경이 됐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불법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니까 내가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겠다. 네. 확인해본 결과 불법이 아니어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네. 그 땅이랑 이 고속도로랑 뭐 노선이 연결되는지 네. 뭐 이 종점에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자, 원희룡이 뭐 사퇴하거나 말거나 큰 관심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했다. 자, 지금까지 원희룡의 채널A 인터뷰를 봤는데요. 정치적인 구호나 레토릭을 빼고 나면 죄다 거짓말뿐입니다. 뭔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대목이 없습니다. 그 12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닥터카 같은 거 가져와서 물타기 하고 빠져나갔던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의 상황을 보면 막 던지고 도망가고 거짓말 드러나고 쥐들끼리만 막 으쌰 뭔가 외통수에 걸린 듯한 느낌입니다. 왠지 모르게 무기력해 보인다. 자, 이런 모습은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조선일보는 민주당도 김건희 땅으로 가는 노선을 추진했었다는 가짜뉴스 1탄을 던진 뒤에 이어서 던진 게 바로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직을 지냈던 김부겸 전 총리가 강화면에 땅을 가지고 있더라. 김 총리가 땅을 사고 민주당이 그 강화 IC 신설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김부겸 고속도로 게이트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보도에 대한 김부겸 전 총리의 반응이었습니다. 몇천 평 있으면 오해받을 만 하지만 총리가 고작 190평 땅 위에 60평 집가 올리려고 강화 IC를 요구했겠느냐. 김건희는 지금 축구장 5개에서 3만 5천 평에서 4만 평이 확인됐는데 지금 뭐 대지 190평에 건평 60평짜리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염장 지르냐, 뭐 이런 거예요. 자, 조선일보 애잔합니다. 자, 조선일보가 이 국면에서 역공을 하겠다고 딱 2개를 던졌는데 1탄은 다른 언론사에서 좀 받았어요. 그런데 이 2탄은 딱 2곳에서만 받았습니다. 지금 기사가 나온 지 10시간이 넘었는데 펜앤드마이크와 UPI 뉴스 딱 2곳만 받았습니다. 뭐 다른 곳에서는 이런 걸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거겠죠. 이미 1탄도 KBS로부터 박살 났으니까. 자, 이들은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자, 이 사태는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이고 사태 초기 백지화를 던진 게 큰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도 이렇습니다. 확정도 안 된 의혹 제기라면서도 그렇다고 백지화는 아니지 라고 지적합니다.
조선일보조차도 백지화는 이 어려운 국면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게다가 원희룡 장관은 이 백지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 왜? 민주당이 계속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질 테니까 라는 해명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원희룡은 이런 발언도 합니다. 앞으로는 김건희 여사 임기 내에 계속 민주당이 걸고 넘어지려고 할 텐데 그런 상태에서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었다. 김건희 여사 임기 내에 라며 사실상 대통령은 김건희다 라고 실토를 한 겁니다. 아유, 재밌네요. 자, 이럴 정도로 원희룡은 각종 인터뷰 방송에서 입만 열면 김건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뭐라고 보겠습니까? 김건희 하나 지키겠다고 이걸 백지화했다고? 이런 차라리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하면 훨씬 이득이죠. 비호감도가 높은 김건희를 지키겠다고 하니까 여론은 더 안 좋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이 멍청한 원희룡은 김건희한테만 잘 보이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김건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은 김건희 일가의 뿌리 깊은 치부가 살짝 드러난 상태입니다. 이거 땡기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줄 나오는 겁니다. 가뜩이나 외부 대응팀에 자신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김건희인데 이 사건은 더더욱 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국힘 내에서는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을 가짜뉴스라고 하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지 않는가? 우리가 사실관계도 모른 채 잘못 끼면 총선에서 망하는 것이다. 김건희가 뭔가 알려줘야 대응도 하고 되치는 프레임이라도 짤 텐데 알려주지도 않고 원희룡이 혼자 몸빵하겠다고 막 설치니까 국힘도 친윤 언론들도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원희룡이 설칠수록 김건희도 국힘도 망한다. 마치겠습니다.